자, 데이터 시각화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문제들은 주로 이런 차트에 관한 문제, 차트의 용도라든가 특징, 유형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게 또 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찾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관계 시각화에는 이런 대표적인 게 산점도, 버블 차트, 히트맵 같은 것이 있고요. 비교 시각화에는 히트맵 같은 경우는 관계 비교 어, 어, 다 해당이 됩니다. 체르노프 페이스, 스타 차트, 평행 좌표계, 다차원 척도법. 또 공간 시각화에는 대표적인 게 단계 구분도, 카토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 그 차트들의 시각화 도구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기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시각화는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변수가 2개 이상입니다.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2차원으로 많이 보죠. 여기에서 이 관계를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는 변수가 있을 때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고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쭉 찍어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관계 시각화입니다. 우유와 빵의 판매량 사이의 관계, 키와 몸무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관계 시각화 도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산점 도구요. 두 변수의 값은 2차원 좌표계를 이용해서 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는 x축, 여기 y축인데 이 각각의 값들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이 분포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또는 이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점도 같은 경우에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는 EDA 그렇게 데이터의 분포라든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한번 찾아볼 때 이럴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산점도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버블 차트라는 것은 산점도 더하기 점의 위치에 제3의 변수의 값을 이런 원의 면적으로 표현한 게 버블 차트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변수 값을 표현한다. 또는 지역에 따른 값의 분포를 표현한다. 이럴 때 유리합니다. 어떤 지도, 서울의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구별로 이렇게 버블로서 이렇게 어떤 값들을 보여줄 때 이건 버블 차트가 됩니다. 히트맵이라는 것은 관계를 이제 색으로 표현한 거죠. 즉 여기에 월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이어가 있고 거기에 뭐 기온이 있다고 했을 때 언제 기온이 제일 높은지 뭐 그거를 전체 또 연도별로 월별로 그 기온을 이렇게 하는데 그 기온을 높은 온도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색이 진할수록 값이 크고 색이 옅을수록 값이 적어서 요때 보면은 7, 8, 9월이 덥죠. 이쪽이 적고 그게 연도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화 도구가 히트맵입니다. 모자이크 플롯은 조금 다른데요. 각 타일의 세로 가로 길이가 각 변수의 값을 표현을 합니다. 자, 이쪽은 뭐냐면 연도를 기준으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은 여러 가지 뭐 그 가격 값들 변수의 값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는 요 변수의 값이 이런 비중이었다는 거죠. 요 각각이 그게 이렇게 변화가 더블로 하고 있습니다. 파티송들이 이런 식으로 비율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자이크 플롯이죠. 그래서 가로축에 표시된 관측치 크기에 비례한다. 사각형 평면의 넓이는 여기에 비례하는 거죠. 70년대가
뭐 90년대보다 훨씬 더 분포가 넓다. 이런 것들을 값이 넓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고요. 세로축은 높이죠. 세로축에 표시된 관측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모자이크 플롯이라는 것은 두 개의 변수 값들에서 그 분포를 또 비교해서 나타내는 그 관계들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관계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사실 차이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요. 섞여서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계 시각화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고 비교 시각화는 하나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그 값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히트맵도 쓸 수 있고요. 체르노프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표현에 따라서 달라지는 얼굴 차이를 얼굴의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얼굴형이라든가 입, 눈, 코, 귀,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값들의 변수의 값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얼굴만 보면 우리가 인지하기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친숙하게 어떤 값들을 비교할 때 이 체르노프 페이스라는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스타 차트도 많이 나오고 평행 좌표도 많이 나오는데요. 비교 시각화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타 차트입니다. 별모양으로 이제 뻗어간다라는 거고요. 각각의 변수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 값들 디자인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값을 이어보는 거죠. 어떤 데는 장점이 있고 어떤 데는 단점이 값이 적으면 단점이 있죠. 그래서 디자인 각각의 2, 3, 4 이런 것들을 하나의 차트에서 보여주는 것. 이게 스타 차트고요. 스타 차트는 다른 말로 레이더 차트라고도 하고 스파이더 차트 등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각 여러 가지 변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 가지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의 여러 특징들을 값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것으로 보여지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평행 좌표에는 요 각각의 것들이 하나의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것들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각각의 변수들의 값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행좌표계나 스타 차트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건 붓꽃의 데이터를 쭉 본 거죠. 데이터가 한 뭐 200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하나의 꽃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꽃잎의 넓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해서 분포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종류별로 보면은 보이죠. 이게 붓꽃의 종류별로 이렇게 색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다른 유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각화라는 거예요. 다차원 척도법은 두 개 이상의 변수를 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산점도는 정확한 위치를 찍어요. 근데 다차원 척도법은 정확한 위치를 찍지 않고요. 그냥 상대적인 상대적인 거리를 찍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사실 사람이 그리긴 좀 어렵고요.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각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C1과 C2 각 나라가 있을 때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값들의 차이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KR과 JP는 이쪽에 있고요. TAMA 뭐 있고 차이나하고 뭐 여기 있고 차이나하고 UG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 값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이게
매번 그릴 때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모든 변수를 비교해서 비슷한 대상을 그래프상에 그냥 가깝게 위치해 준다. 그래서 어디가 어디와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절대값이 아닌 상대적인 위치로 파악할 수 있을 때 이때 다천 척도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공간 시각화는 대표적인 게 코로프레스 맵, 이게 뭐예요? 단계 구분도라고 하는데요.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계 구분도. 색, 농도 등을 다르게 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 이게 단계 구분도고요. 카토그램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큰 면적이 있는 데들이 값이 커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지 말고 그 값에 따라서 면적을 다르게 하자. 왜곡되게 인위적으로 왜곡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큰 데는 크게 표현하고 지도라도 값이 작은 데는 작게 표현해서 실제 어디가 큰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값의 차이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왜곡해 놓은 그림이 카토그램입니다. 예, 이 정도 시각화 도구, 관계, 비교, 공간 시각화 도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매출과 수익을 시각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자, 매출, 수익, 이게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은 어떻게 하겠어요? 단계 구분도, 코로프레스 맵,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매출, 지역별 수익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익은 버블 차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역별 매출과 수익, 저 지역별 수익, 매출이 있고 매출은 단계 구분도에 얼마가 되는지 쭉 다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지도로서 표시를 하고 거기에 버블 차트로 같이 수익을, 그 중에서 수익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버블 차트로 하고 수익 코로프레스 맵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색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매출 카토그램 그리고 수익을 버블 차트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3번도 정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2번, 3번 다. 어차피 카토그램이나 코로프레스 맵 전부 다 지역별 매출을 표현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곡화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역별 매출을 보여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2번 매출 코로프레스 맵 수익 버블 차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등치 선도라는 것은 우리 지도 보면은 거기에 등고선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촘촘할 경우에는 높고 좀 넓은 경우에는 경사가 낮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매출하고 등치 선도는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면적이 아니라 지역구에 당선된 국회의원 수에 따라 시각하고 잘 면적하고는 상관없이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뭔가 왜곡을 시키는 거죠. 수에 맞게 카토그램입니다. 그렇죠? 단계 구분도 픽토그램, 하이퍼볼릭 트리 다 아닙니다. 비교 시각화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다양한 변수의 특징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다. 맞고요.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시각화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비교 시각화 기법으로는 버블 차트와 산점도가 있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버블 차트, 산점도. 비교는 할 수 있는데 산점도는 관계 시각화에 더 적합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산점도인데 이건 관계 시각화입니다. 즉 7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7의 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동차의 종류별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이런 게 좋겠죠? 배기량, 연비, 가격, 보증기간. 그래서 경차는 이렇게, 그다음에 소형차는 이런 모양, 중형차는 이런 모양. 이거 무슨 차트죠? 레이더 차트입니다. 자, 비교 시각화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두 독립된 변수의 분포를 비교해서 보여줄 때 사용된다. 맞고요. 히트맵은 값의 분포를 색 또는 온도로 표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 맞고요. 제로노 페이스는 데이터 표현에 따라 달라지는 차이를 얼굴의 모양으로 나타낸다. 맞고요. 스타 차트는 하나의 공간에 각각의 변수를 표현하는 몇 개의 축을 그리고 그 축에 표시된 해당 변수의 값들을 별들의 개수를 표현한다. 이것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그렇진 않죠. 별들의 개수가 아니고 그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예, 4번이 답입니다. 도표 위에 두 변수 x와 y 값이 만나는 지점을 표현한 걸로 x, y 표현을 했죠. 이거 무슨 그림? 산점도입니다. 자,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시각화 기법은 무엇인가? 산점도죠? 예. 산점도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관계 시각화 도구로서 많이 보이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도 쓰고 있고 여기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기법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지역 연령에 따른 월별 감염자 수를 보여준다. 그림과 같은 시각화 기법은 무엇인가? 자, 이거 여기에 온도가 컬러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히트맵이라고 했습니다. 트리맵 아니면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요. 산점도 평면도 다 아닙니다. 다음 중 비교 시각화 기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스타 차트, 채널 페이스, 히트맵. 버블 차트는 조금 다릅니다. 데이터 관계를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관계 시각화 기법에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즉 어떤 지역이 있고 거기에 어떤 값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버블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잖아요. 특정 변수의 또 다른 값들을 서로 보여주는데 이 값들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좀 비교 시각화로 볼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특정 변수의 어떤 값을 보여준다, 어떤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워낙 비교 시각화 도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버블 차트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관계 시각화 기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점도 버블 차트 좀 더 관계 시각화고요. 버블 차트는 사실 이렇게 산점도 위에 버블을 씌워놓은 이렇게 값을 해놓은 거라서 버블 자체만 보면은 뭔가 비교하는 듯 하지만 산점도 자체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시각화 도구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히트맵은 비교 시각화, 관계 시각화 다 되고요. 누적 막대 그래프는 사실 어떤 변수의 그룹의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누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어떤 추세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관계 시각화 기법, 시간 시각화 기법으로 더 어울립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시각화 방법에 대한 기출 문제 또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시각화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지만 용어라든가 개념 또 분류 유형 이런 것들 특징 각 차트들의 특징들을 좀 알아놓으면 훨씬 더 문제 풀기에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